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사장과 직원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 꿈을 위해 대학 진학이 아닌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6년이란 기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제 나이 27에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만화 카페를 차리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을 좋아해 만화책방을 차리는 게 장래 희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제 카페의 첫 알바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곳이 자리를 잡을 때까진 친정엄마가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엄마도 알바생이던 남편이 참 싹싹하다며 좋아했죠. 남편도 엄마를 편하게 생각해주어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기에 남편이 알바를 그만둘 때 저보다도 엄마가 정말 서운해했고요. 남편만큼 저희와 일하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없어서 남편이 그만두고 나서 알바생을 다시 구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 남편과 4년 후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편이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4년 후 다시 만난 그이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 앞날 창창한 직장인이었고요. 남편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소중한 사람이라며 온 진심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 마음에 저는 남편과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갔을 때 엄마가 남편을 바로 알아보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어머, 너 건이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가 지금 교제 중이라고?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래전이라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 얘는 더 멋져진 것 빼곤 그대로인데 어떻게 널 못 알아보겠어? 참 우리가 깊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말이야. 그때 이제는 큰 사장님과 사장님이 아닌 장모님으로 더 깊은 인연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이상하고 낯설다. 예전에 내가 알던 건희 모습 그대로라면 나는 너무 좋지. 그때 내가 내게 내 사위로 삼고 싶다고 했던 농담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박서방. 저희 친정엄마는 제 남편이라면 무조건 승낙이라며 자기의 꿈을 이룬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시부모님도 어린 나이에도 꿈을 위해 나아가 끝내 이룬 제 강단이 훌륭하다며 저를 예쁘게 봐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 차근히 결혼 준비를 하며 딱 1년 후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이 꽃길일 거라 굳게 믿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버렸죠. 바로 저를 탐탁지 않아 했던 단 한 사람 때문에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1살 어린 누나가 있었어요. 네,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신우입니다. 신우는 저의 존재를 언짢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게는 참 황당한 그 자체였죠. 학력은 고졸해 고작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며 자기 가족이 되기에 저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제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까지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직장인으로 지내면서도 배움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컸던 사람이라 가방끈 짧은 저를 성에 차지 않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 왜 시집까지 갔느냐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시부모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신우가 제 험담이며 무시할 때
늘 제 편에 서주셨거든요. 도대체 건희, 너는 쟤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우리보다 한참 부족한 저런 애가 시집을 오면 집안 망신인 거 몰라? 대학 문턱도 못 밟은 데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만화 카페? 진짜 허접하다 못해 볼품없잖아. 난 정말 이 결혼 싫어. 반대라고. 어허, 예비 며느리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아무리 철이 안 들었다지만 나이값도 못하고 사람을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경솔한 언행은 삼가해라. 다른 면에서는 너보다 훌륭한 점이 많은 아이란 걸 왜 몰라? 아빠, 무슨 그런 망발을 해. 내 어디가 어때서 저런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저 애랑 비교하느냔 말이야. 내가 보기엔 나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누나, 말 조심해. 나랑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야. 지금처럼 무시하는 태도 더는 못 참아. 자기 꿈을 위해 포기할 줄 알고 또 명확히 선택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야. 누나나 나처럼 부모 그늘에서 더 쉽게 모든 것을 얻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제 가치를 분명히 알아봐주는 남편과 시부에게 감사했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신우의 미움쯤이야 감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제게 마음 써주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그래서 자주 함께하며 예쁨 받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시댁에서 예쁨을 받는다면 모든 며느리가 걱정하는 고부 갈등쯤은 잘 극복하며 정말 딸처럼 시댁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 차례 시부모님께 쓴소리를 들은 신우는 변함없었어요. 이미 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저더러 시부모까지 꼬여낸 불려우라고 했거든요. 태생이 꼬리치는 팔자를 타고 나서 똑똑한 신랑을 꼬셔낸 것도 모자라 시부모님까지 꿰어내려 아양을 떨어댄다고 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오죽하면 한참 결혼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 모르게 제게 찾아와서는 못나게도 굴었어요. 나보다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잘 들어. 더는 눈꼴 셔서 못 보겠으니까 이만큼 우리 가족 기만하면서 재미 봤으면 어쩌지 못할 관계까지 가기 전에 그만 내 동생이랑 헤어져.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기구한 팔자 펴볼 생각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기만한 적이 없어요. 형님, 그리고 건희 씨와 헤어질 마음도 없고요.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물론 형님도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잘 알아요. 제가 꿈을 위해 했던 선택들이 오답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인성이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학력과 직업만으로 판단 마시고 저라는 사람을 좀 찬찬히 봐주세요. 네가 뭔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아니고를 판단해. 머리도 멍청한 게. 아는 척하고 싶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잔말 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파혼해. 개망신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족 귀에 들어갔다간 넌 내 손의 끝인 줄 알아. 내 동생이 현명한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현명한지 헤어짐으로 증명하라고. 아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으로 인해 파혼할 생각은 없어요.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게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 명확히 알았으니 제가 앞으로 형님께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다 보면 형님도 제 있는 그대로를 봐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네. 내 동생한테 기생할 생각 말고 너 갈 길 가라니까. 동네 만화방이나 하는 게 뭐 잘났다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겠대. 지금 네가 운영하는 카페 문 닫고 싶어? 어? 동네 장사가 얼마나 우스운 건지 네가 몸소 체험을 해봐야 정신 차릴래? 형님, 저더러 너너거리면서 말하는 건 조심해주세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이렇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존중하는 이유도 가족들 사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거든요. 형님도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동네 장사 우습게 여기시는 건 형님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못나게 구는 신우를 패기 있는 자세를 일관하며 상대했어요. 남편도 그리고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모르는 제 카페의 매출까지 보여주며 배움이 좀 짧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어줍잖게 자신이 잘 나간다 생각하는 신우의 기세를 누를 만한 무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로 신우는 제 만화 카페의 매출을 알고는 놀라 입만 뻥끗하더라고요. 저는 한 방 더 먹이기 위해 대략 순수익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충격이라도 먹은 표정을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 뒤로 팔 잡히려고 남편을 꼬셨다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건 제 순익이 자신의 월급보다 많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작 매출을 밝힌 걸로 신우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팔자를 운운하며 해대던 불쾌한 말 대신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는 게 잔꾀만 많아서 돈을 벌었다고 또 다른 불쾌한 말로 시비를 걸었으니 말이에요. 아마도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겠죠. 그래도 신우는 그 후로 한동안은 대놓고 저를 갈구는 일은 없었어요. 파혼에 관한 이야기도 더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잠자코 있는 동안 저를 어떻게 괴롭혀야 속이 시원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는 걸 결혼식 날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네요. 낯설게도 예식 당일 한참 이른 시간임에도 신우는 일찍이 찾아와 정말 해사한 표정으로 결혼 축하한다며 저를 안아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우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지만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미 결혼식 당일이고 저를 무시하긴 했지만 전보다 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이미 엎어진 물 받아들이기로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저 제 순수한 생각일 뿐이었다는 걸 결혼식이 시작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제게 축하 인사를 하며 살짝 안아줄 때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 위로 떨궜어요. 당연히 그 차키를 줍기 위해 신우는 잠깐 몸을 숙였고요. 저는 이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행동이 저를 참 난감하게 만든 문제의 행동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을 하는 순서에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제 드레스 밑단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그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진행해야 했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제 기분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흉한 드레스를 입고 사진 촬영까지 해야 했으니 멀쩡할 리 없잖아요. 모두가 수군거리는 하객석, 통쾌한 표정으로 웃고 있던 신우를 보니 속에서 화가 치미는 걸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신우에게 찾아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냔 말이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일을 저질러요? 형님이 다 물어내요. 당신이 찢어버린 드레스도 다 망쳐버린 결혼식도 전부 다 물어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게, 내가 가족들 몰래 찾아가서 파혼하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이런 일을 내가 버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가족이 되어버렸으니 그걸 문제 삼기보단 퍼포먼스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면 그만 아닌가? 그럼 앞으로 잘해보자고 올케. 뭐? 퍼포먼스나 해프닝? 당신 결혼식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줄 알아? 아무리 가족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일까지 벌일 만큼 수준 이하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런 머리로 어떻게 대기업에 갔는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라고. 지금 아랫사람 주제에 뭐라고 망발을 해대는 거야? 수준 이하? 너 미쳤니? 감히 니까짓 게 수준을 운운하며 날 무시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 아니, 아직 하고 싶은 말은 차고 넘치지. 하지만 무식한 당신이랑 더 말 섞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오늘 당신이 저지른 이 만행, 뒷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거지? 겁도 없이 감히 이런 행동을 잘도 버렸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급한 내게 딱 맞는 짓이었는데
내가 각오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말을 놔?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못 빼어먹은 티 작작내. 나는 너랑 친구 먹을 생각 없어. 깍듯이 형님 대우하라고. 알겠어? 저는 신우가 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곧장 시댁 식구에게 알렸어요. 그날 시부모님은 신우의 등짝을 연신 두들겼고 눈 똑바로 뜬 채로 저를 노려보는 신우를 대신해서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고개까지 숙여 사과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 신우는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느냐며 성을 냈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를 더욱 나무랐어요. 남편도 자기 누나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며 행복해야 할 날 이런 사고가 생겨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시는 신우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나서서 앞으로는 신우와 마주칠 구실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며 약속했어요. 저는 이 문제로 시부모님을 더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시부모님에게는 돌아가겠다 가볍게 인사만 한 뒤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은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건 그것대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사이인데 시댁에서 지내는 신우를 전혀 마주치지 않은 채 지낼 수 있겠어요? 결혼 초에는 신우와 제가 만나는 접점이 없도록 신경 써주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대명절이나 시댁이 치르는 제사 때 며느리인 제가 매번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신우는 그런 일을 버리고도 여전히 당당한지 저와 마주칠 때마다 꼭 저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큰 내색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운함은 쌓이고 속상해서 나중에는 따지게 되더라고요. 적당히 가족 행세하고 그만 내 동생과 갈라서는 게 어때?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불편한 거 안 보이냐고. 불려울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려니까 불쾌하고 소름 끼쳐서 마음 편히 집에 있을 수가 없네 진짜. 도대체 꾸준히 제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요. 이제 가족까지 된 마당에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저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은 말이 안 통해. 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나는 너처럼 저급한 애랑 가족될 생각이 전혀 없어. 결혼했든 안 했든 넌 그저 내겐 외지인이고 우리 가족 꼬여낸 여울 뿐이라고. 그런 저급한 것이 내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렇게 매번 형님과 언쟁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제가 형님이랑 결혼했어요? 네? 형님이 여전히 반대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의미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리 지독하게 절 미워하시는 건데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게 왜 이러세요 정말. 누가 내 가족들한테 잘하라고 시켰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서 왜 나한테 언성을 높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좀 사라져주라고. 네 갈 길과 우리 가족의 갈 길은 다르다고. 네가 사는 그 싸구려 삶에 내 가족들까지 넣지 마. 그게 난 불쾌하다고. 네 존재가 내겐 그저 끔찍한 암덩어리 같다고.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일궈온 모든 걸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형님께서 저에 대해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치부하시는 건데요. 지금의 저는 제 모든 노력의 결실이 되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형님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는 거네 그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가족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아니, 우리 가족 앞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줘. 널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어 미치겠다니까. 결국 저와 신우는 긴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고 느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댁에 들르지 않는 저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자기들의 딸이 며느리인 저를 매몰차게 밀어내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낸 지 6개월쯤 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신우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그것도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게 잘 지냈냐는 안부를 다묻더군요. 하지만 저도 결혼식 날 당했던 전적이 있어 쉬이 경계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못나게 굴 생각으로 연락한 게 아니라며 시간 좀 내달라고요. 그리도 저를 하대하던 신우가 돌연 부탁이라니 어떤 걸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 자리를 비울 수 없던 터라 제 만화 카페로 와달라고 했고 그렇게도 끔찍해하던 제 만화 카페까지 흔쾌히 오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제 카페에 와서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이곳저곳 살펴댔어요. 저는 그런 행동이 너무도 의아했지만 혹시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라도 벌이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입 밖으로 그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더러 꼭 비밀이라며 저만 알고 있으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신우의 말은 이랬어요. 얼마 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번아웃이 왔다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앞뒤 생각 없이 사직서부터 던지고 나왔는데 뭘 해본 적이 없으니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처음부터 그렇게도 못나게 굴었던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올케한테 참 모진 언행을 일삼았잖아. 그게 다 부러움이랄까 질투랄까 그런 감정 때문이었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투라니 형님께서 제게 무슨 질투를 느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걸요. 당연히 모르겠지. 내 가족들도 모르는 내 마음을 올케가 어떻게 알겠어? 사실 나도 올케처럼 가슴에 품었던 꿈이 있었어. 내 모든 것이 오롯이 담긴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었다고 나도. 하지만 나는 남의 시선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지 못했어. 올케도 알잖아. 내 학벌에 대한 내 근자감 말이야. 근자감이라뇨.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맞죠. 저는 대기업 다니는 형님이 참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저에게 못되게 구셨어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올케. 아무튼 나랑 다르게 남의 시선 생각 안 하고 꿈을 이뤄낸 올케가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그게 너무 배 아프더라고. 시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미안해. 진심이야. 그런 마음에서의 미움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좀 물어도 될까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올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기회로 형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죠.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괜찮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진 못했어. 나한테도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저기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올케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일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신우의 고백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사과까지 하는 신우를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어요? 드디어 저를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들뜨기까지 했던걸요. 저는 신우의 부탁에 마침 2호점을 준비 중이었던 터라 1호점을 저 대신 관리해줄 직원으로 신우를 고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신우는 처음 한 달 동안은 제게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배웠어요. 가끔 손님이 없어 한가할 때는 신우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며 정말 더없이 좋은 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던 저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신우에게 1호점 관리를 맡긴 지 석 달 만에 어김없이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제가 2호점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나갈 쯤이기도 하고 신우가 첫 달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업무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많아져서 넌지시 이야기도 할 겸 식사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죠. 그렇게 평소보다 조금 일찍 1호점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만화 카페가 정말 난장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싶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거기다 신우는 손님이 있건 없건 어디서 났는지 카운터 밑에 이불까지 펴고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우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 해요? 손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카페도 엉망진창인데 이리 태평하게 쉬고 있으면 안 되죠. 관리할 게 뭐 있어. 손님들한테 책 보고 나면 밤납대에 꽂지 말고 제자리에 바로 꽂아두라고 말해놨어. 그리고 먹은 음식들은 이따 퇴근하기 전에 몰아서 설거지하는 게 편하잖아. 그릇 부족하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고. 옳게 사장이라고 유난 떨지 마. 꼴 사나워 보여. 형님,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렇게 의욕 없이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매달 노동값을 지불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월급을 챙겨드려요? 참 더럽게 쫑알대네. 월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싶어. 어차피 끝까지 나 돕기로 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잔말 말고 1호점 매출 딱 절반 떼서 매달 나한테 보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카페 매출에서 절반이나 형님께 드려요? 노동한 값으로 치면 지금 돈을 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요. 올케가 나 도와주겠다며. 이제 와서 모르쇠 하면 안 되지. 계속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 그게 자리 잡기 전까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돕는 척 말고 그냥 돈으로 편하게 도와주라고. 형님이 제 자식이라도 돼요? 아니, 자식도 그렇게 거저먹으려고는 안 하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할 뿐이네요. 오늘까지 근무하신 거 계산해서 입금해 드릴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형님 말한 것처럼 할 생각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매출 절반 상납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또 사람 승질을 건드려? 허드렛 일 투성이인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데? 가치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일을 왜? 네가 그럼 그렇지. 니까지 것이 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어. 다음 달부터 매달 총 매출의 반 나한테 상납해. 돕겠다고 입 밖으로 말을 뱉었으면 찍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카페에 발도 들일 생각 말하고 딱 잘랐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우는 내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처럼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돈 타령을 하며 저를 볶아댔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더럽게 얽힌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돈 타령만 했으면 나았을까요? 신우는 나중에는 제게 말이 안 통한다며 매출의 절반을 떼서 보내지 않으면 제 만화 카페를 당장이라도 문 닫게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제 카페에서 잘린 지 딱 한 달 되던 날, 저는 당연히 상납하지 않았고 신우가 또 찾아왔어요. 제 카페에 들어와서는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을 모두 끄집어내고 인기 있는 책들은 다 찢어버리고 가게의 모든 물건을 파손해댔어요. 폐악질도 이런 폐악질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카페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겪게 된 걸까요? 제 꿈을, 제 모든 걸 신우는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통제되지 않는 신우를 신고했어요. 경찰이와 제압하고 나서야 정신 나간 신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그리고 영업방해로 신우를 고소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결혼식 때 있었던 사건처럼 사과하며 선처해달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자기가 전부 변상할 테니까 가족끼리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했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제가 가족이 맞긴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정말 가족이 맞긴 해요? 왜 늘 저만 당신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형님이 저더러 돈을 내놓으래요. 잘 지내고 싶으면 돈을 주래요. 이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맞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노여움 풀고 내 딸 좀 모진 일 당하지 않게 선처해 주렴. 제발. 그럼 제가 당신 딸에게 당한 모진 일은요. 그간 두 눈으로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저 법대로 할 거예요. 선처 따위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던 상관없어요.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시몬은 제 손까지 붙들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어요. 저를 모욕해왔던 건 이악 물고 참아왔지만 제 전부를 이렇게 망쳐버린 신우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 제게 협박까지 한 신우만을 걱정하잖아요. 협박을 받은 건, 피해 입은 건 바로 저인데 시댁 식구 중 그 누구도 제게 먼저 괜찮냐고 말을 건넨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외지인일 뿐이었다는 걸 정말 절실히도 느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신우는 제게 신고당한 그 상황에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죠. 니까짓게 합의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여지없이 신우의 편을 들더군요. 그래도 자기의 누나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원망을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누나더러 돕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누나도 든든한 백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리고 대기업까지 다닐 정도로 우리 누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지금 내가 전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 누나가 내 카페를 그렇게 만든 게 전부 내게 돈 뜯어내려다 실패해서라고 몇 번 말해. 그 대기업 다니는 잘난 누나가 직접 이 사다를 만든 거라니까? 이유가 뭐든 당신이 돕겠다고 나섰잖아. 당신이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가족이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이래. 당신 말대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 하지만 형님의 만행을, 나에게까지 미친 피해를 모두 감당하겠다고는 한 적 없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들일 땐 심사숙고해야 하는 건데 내 딸 꼬드겨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도 뻔뻔하게 굴기까지. 엄마가 돼서는 내 딸 자식만 못났다고 나무라며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예뻐했던 지난날이 다 후회스러워. 내 딸에 보는 눈이 딱 맞았던 거였어. 내 딸을 믿었어야 했어. 식구들은 끝까지 제게 미안함이라고는 없었어요. 합의하지 않겠다는 나를 벌레 보듯 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가족으로 들인 것에 대한 한탄을 해댔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과 더는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남는 건 미움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웃긴 건 남편도 자기 가족을 건드렸다며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소리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아무리 물러터진 저라도 어떻게 참고 고분고분 있을 수 있겠어요. 이혼 이야기를 막 꺼냈을 때만 해도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고도 간결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마저도 사라졌고 곧장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그 후로 신우와 관련된 사건 신고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까지 법적 다툼으로 미칠 노릇이었어요. 거기다 신우로 인한 제 카페에 큰 손실까지 감당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힘든 날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그렇게도 저를 찾아와 악담을 퍼부어댔어요. 시부는 저더러 만화 가게나 하는 못 배운 것이라며 신우와 똑같은 말로 저를 무시해댔고 시모는 저더러 야살스럽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이제야 결혼 전 저에게 강단 있다는 말을 했던 시부모의 본심을 알게 되었어요. 가방끈 짧아도 사업 능력이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큰 쓸모가 있겠거니 했더니
우리 뒤통수를 칠 줄이야. 예쁘다 예쁘다 하며 지내주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았냐?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알아? 제발 저 좀 찾아오지 마세요. 진절머리가 나서 미치겠다고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그 불쾌한 말도 집어치우시고요. 이렇게 되바라진 애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고분고분하게 결혼 승낙을 하진 않았을 거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혼 소송 중에 적당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 악독한 것. 내가 이런 네 두 얼굴에 속았어. 참한 모습으로 평생 우리 가족 뒷받침이나 되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냔 말이야. 그 배려심 깊던 시모는 더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동안 속내를 숨기고 연기를 잘해오던 시모가 없어진 거죠. 신우가 저를 이용해 자신의 살해 사욕을 채우려던 것처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시모도 다른 방향으로 신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네요. 저는 시모의 본심을 알게 된 후 신우와의 사건을 더욱 악착같이 독한 마음으로 물고 늘어졌어요. 결국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도 신우와의 문제가 큰 역할을 해주어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위기의식이 좀 들었는지 그제야 저를 탓하던 남편이 찾아와서 이혼 승소도 했으니 신우 일은 그만 멈춰달라며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것은 바로 시모의 본심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였죠. 진심으로 반성한 척 날 회유하려 들지 말고 정당한 죗값을 다 받으라고 말했어요. 비양심적으로 죗값을 피하려 들지도 말라고 합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우와의 문제도 끝이 났어요. 자기가 처신한 행동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죠. 제게는 정말 통쾌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해 제 사업이 정말 휘청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댁이 아마도 제게 복수할 마음을 제대로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 만화 카페 바로 근처 빌딩 건물에 저와 같은 업종의 만화 카페가 생긴 거예요. 크지 않은 동네에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 그곳이 제 카페를 콕 집어 옆 만화 카페보다 저렴한 곳이라고 홍보까지 해대는 통에 정말 오랜 단골 손님이 아니고는 저희 카페에 걸음하는 손님들이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만화 카페의 사장이 다름 아닌 이전 시모였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전 신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만화 카페에 가서 난리를 쳤어요. 이 상도덕도 없는 인간들아. 버젓이 내 카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거리에 같은 업종으로 선택해서 가게를 차려?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이리도 괴롭힐 수 있어? 상도덕? 네가 상도덕 운운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네가 말하는 상도덕은 네가 먼저 안 지켰지. 그게 뭔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처신했잖아. 내가 언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한 후까지 이렇게 나를 복가대며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당신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러게. 내 동생이랑도 헤어질 거면 좋게 합의하고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았잖아. 가족을 상대로 콩밥 먹일 작정을 했던 것부터가 넌 상도덕에 어긋난 인간 말종이라는 거야. 내 딸 말이 맞다. 네가 먼저 우리를 우습게 여겼잖냐? 그러게 잠자코 있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겠지. 아들과의 이혼은 부부의 문제니 그렇다 쳐도 내 딸의 문제는 전혀 다르니까 말이야. 이게 다 네가 자초해서 생긴 일이니 어디 한번 감당해 보렴. 저는 여전히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두 사람의 난잡한 대응이 너무도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 여전히 저를 탓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당한 것에 대한 바른 대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 이죽거리며 웃더니 저더러 온 식구를 범죄자 취급하는 쓰레기라며 그런 저는 돈 한 푼 벌어가면 안 된다며 어디 한번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감싸주며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매출은 점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하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는 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이치를 말하느냐고요? 못된 사람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전 시모와 신우가 하는 가게는 처음 두어 달은 일명 오픈빨과 저를 저격한 파격 할인 행사 덕에 장사가 잘 됐어요. 하지만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버티며 장사해온 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오픈빨이 떨어질 쯤 되니 이상한 추문을 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가게 운영하는 사장 언니가 불친절하고 판매하는 음식에서 불결한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추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저를 긁어대던 전신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망할 위기라며 분위기며 매장에 채워둔 책까지 제가 운영하는 곳과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들 만화 카페는 왜 오픈한 지 몇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냐고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니고서야 그 시커먼 속을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주나요? 저는 단호하게 신우에게 왜 상도덕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도와주어야 하냐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도와달라고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선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경험해 보겠느냐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제가 쌓아온 경험만으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이겨왔으니까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다시 법정에 서고 싶다면 어디 한번 입을 함부로 놀려보라고 말했죠. 신우는 제게 가짜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역성을 내며 말했어요. 사업 경력 조금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너도 우리 카페 생기고 장사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은 아직 남았나 봐? 네 그 하찮은 자존심으로 네 가게가 제대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너보다 배움이 더 많은데 너보다 못할 리가 없으니 말이야. 제발 네 카페가 얼마 못 가 망하길 바래. 그래야 우리가 재미를 보지. 덜 떨어진 말을 그리도 길고 정성스럽게도 할 필요가 있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네 발로 직접 여기까지 와놓고도 몰라? 내가 망하기 전에 당신네들 카페가 먼저 망할 것 같은데 덕분에 내가 재미를 보게 생겼네?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줄래? 너희 망해가는 꼴 보려면 팝콘 좀 튀겨야 해서 말이야. 이 멍청한 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두나 보라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큰 소리나 칠 수 있을지 말이야. 두고 볼 것도 없는 게 까불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 완전 남남인데 예의 좀 갖춰. 나이 차이도 나는 윗사람한테 눈 그만 부라리고. 제 말에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사람은 제게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시모와 신우가 차린 만화 카페는 전 남편과 전 시부 몰래 운영하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가진 비상금이 없던 상태에서 집안 남자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차렸던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고졸인 저도 일궈낸 사업을 자기들이라고 못할 것도 없지 라는 자신감으로 말이에요. 오픈빨이 뭔지도 모르고 초반에 장사가 꽤 된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에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제 가게에서 신우가 행동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카페에서도 그 행실 그대로 했던 거죠. 그로 인해 매장 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거고요. 전 시모와 전 신우는 빚만 지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게 무릎까지 꿇고 손까지 빌며 제발 이번만 도와달라며 내가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애원하더군요. 아가, 우리가 남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잖니. 내가 널 좀 예뻐했니? 내 딸보다도 더 아꼈잖아.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줄 수 없을까? 빚더미에 앉은 채 집에서 쫓겨날 순 없잖니, 응? 그래, 옳게. 우리가 그간 못되게 군 건 우리가 너무 옹졸했어.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할게.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있다면 다 말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부 사죄할게.
그러니 제발 엄마 말처럼 예정을 핑계 삼아 조금만 힘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내가 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고작 결혼 생활 몇 년 했다고 그게 다 정이 붙진 않던데? 예, 미운 정도 정이라면 정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아주렴. 나도 내 딸도 이렇게 비마. 제발 우리 좀 한 번만 살려주렴. 미운 정은 정이 아니죠. 원망이고 미움이지. 전에는 늘 제게 매몰차게 구시던 분들이 아쉬울 땐 더없이 나긋하게 구니까 혼란스럽네. 막말로 제게는 그곳이 망하는 게 더 좋은걸요? 오픈할 때 제 카페를 저격하는 글로 손님까지 뺏어가 놓고 이제와 이렇게 염치 없이 구는 거 정말 별로거든요. 다시는 이런 부탁한다고 찾아와서 마음대로 무릎 꿇고 그러지 마세요. 남보다 못한 사이끼리 도와달라는 말 자체가 무례한 거니깐요. 도울 가치도 없는 전시모아 신우를 카페에서 내쫓았어요. 그 후로 정말 얼마 못 가 전시모아 신우가 운영하던 만화 카페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 사업을 망한 전시모아 신우는 제가 도움만 줬더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또다시 저를 원망하며 몇 번이나 더 찾아와 해코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죠. 한 번만 더 내 카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시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어요. 월세도 감당 못할 정도로 쫄딱 망해서 초기 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빚만 남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죠. 이후로는 더 이상 행패를 부리러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덕에 2호점까지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직원까지 고용해 전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에 이혼 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건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 이혼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이혼이라는 제도를 택한 건 제가 했던 수많은 선택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잘한 선택이라고 여기니까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또 이걸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것이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며 앞으로의 제 미래가 기대되거든요. 이제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만 오롯이 베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 편한 일이에요. 제 부모님께서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싱글이 된 저를 처음엔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늘 흐뭇해 하시네요. 아직도 저는 청춘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죠. 부디 그 수많은 선택이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행운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제 짧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제 사연이 시청자분께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